어르신들, 혹시 새벽에 소변 보러 일어나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휘청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셔서 크게 다치신 분 계신가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남성분이 새벽 3시쯤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던 부인께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남편분이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마를 꿰매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머리를 심하게 다치거나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몸은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 혈액순환이 다릅니다. 누워있을 때는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기가 쉽습니다. 몸이 수평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다리 쪽으로 피가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몸이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새벽에 더 심할까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벽에는 우리 몸이 가장 이완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혈압도 낮고 심박수도 느립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새벽에는 화장실이 급하니까 서둘러 일어나게 됩니다. 천천히 일어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혈압약을 드십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니까 새벽에 약효가 가장 강할 때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립성 저혈압을 더 심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둘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 당뇨병은 신경을 손상시켜서 혈압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있으신 분. 이런 질환들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넷째, 이뇨제를 드시는 분.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체액을 줄이니까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70세 이상이신 분.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흔한 증상은 어지러움입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 머리가 멍하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흐려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거나 이명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 1에서 2분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에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화장실 문턱에서 쓰러지거나 변기에 앉으려다가 쓰러지거나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에서 새벽 시간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낙상의 상당수가 바로 이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을 해야 하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낙상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도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단계를 나눠서 일어나세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눈을 뜨시고 10초 정도 천장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이 상태로 또 10초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시고 앉으세요. 앉은 자세로 또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심호흡을 몇 번 하세요. 어지럽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괜찮으시면 그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몇 분이 여러분을 쓰러지는 사고로부터 지켜줍니다.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침대 옆에 조명을 켜두세요. 새벽에 캄캄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눈이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어지럽기까지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나 센서 등을 켜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발을 내리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목에도 은은한 조명을 켜두세요. 세 번째,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준비해두세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침대에 앉으셨을 때 물을 천천히 한두 모금 드세요. 물을 마시면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밤새 수분이 부족한 상태니까 물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또 화장실을 가야 하니까 한두 모금만 드세요. 네 번째, 화장실 가는 길에 잡을 곳을 만들어 두세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거나 벽을 짚고 갈 수 있게 해두세요. 만약 중간에 어지러우시면 벽에 기대서 잠깐 쉬실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안에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특히 변기 옆이나 세면대 근처에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밤에 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되는 양말이면 더 좋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섯 번째, 낮 동안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탈수 상태면 혈압이 낮아집니다. 하루에 물을 6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째,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세요. 만약 밤에 혈압약을 드시고 새벽에 이런 증상이 자주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 먹는 시간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침에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낮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다가 일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도 조심하세요. 기립성 저혈압은 새벽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갑자기 일어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식사 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피가 더 부족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0-1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열 번째, 술을 조심하세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춥니다. 저녁에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 새벽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소주나 양주 같은 독한 술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 일어나는 중에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즉시 다시 앉거나 누우세요. 참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걸으시면 쓰러집니다.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 바로 그 자리에 앉으세요. 침대에 다시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벽에 등을 대고 주저앉으세요.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로 숙이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로 가는 피가 늘어납니다. 1-2분 정도 이 자세로 계시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만약 이미 쓰러지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배우자분이나 가족분이 계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특히 머리를 부딪히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머리를 다치면 위험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만약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신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이상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심장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시면 안 됩니다. 가족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 소리가 들리면 괜찮으신지 확인해 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물어봐도 됩니다. 만약 대답이 없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가보세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가시면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동선을 확인해 보세요. 어둡지 않은지, 걸려 넘어질 물건은 없는지, 손잡이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히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시면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우시면 앉아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건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져서 뇌에 피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둘째, 침대 옆에 조명을 켜두세요. 셋째, 물 한 잔을 준비해두세요. 넷째, 화장실 가는 길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다섯째, 혈압약 복용 시간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만약 일어나는 중에 어지러우시면 즉시 다시 앉거나 누우세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새벽 화장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사고가 건강한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조명을 켜두세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